네, 교재 67페이지입니다. 자, 앞전주 우리가 정비사업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정비사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죠.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기본계획 만들고, 이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만듭니다.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었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죠.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그랬어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고,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되는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는 빼고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들어옵니다. 시공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모여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승낙받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먼저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았으면 이걸 토대로 분양 계획을 만드는데, 분양 계획을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분양 계획이 확정된 거죠.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비로소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주하고 건축물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도정법은 준공인가하고, 마지막으로 정정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옮겨준다. 이정고시. 이 흐름에 의해서 하는데, 재건축이면 여기에 안전진단이었어요.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근데 앞전주에 흐름을 설명했으니까 오늘 이제 기본계획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비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누가 만드냐?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냐? 그러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지금 정도 말해야 돼요. 특별자치도 시를 갖다 나눕시다. 대도시하고 일반시하고 군, 이게 하나의 도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이 하나의 도시니까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다.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없으니까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이것은 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이, 이것은 본인이, 여기도 본인이, 여기도 본인이, 여기도 본인이, 여기도 본인이. 군은 기본계획을 안 만들지만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쓱 보게 되면 누굽니까? 내용상에서는 기초적이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 이 장하게 되는데, 누구라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은 시장, 군수라고 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도정법 시장, 군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여기는 특별시장이, 여기는 광역시장이, 여기는 본인이, 그리고 지금 27회 시험은 도지사 그랬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장이 직접 하고 군수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또 누가 하냐?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제가 암기하 문제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2번. 2장 기본계획부터 갑니다. 자, 2장 1번.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지정할 정비계획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했고요. 2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10년대로 수립한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필수. 반드시 수립한다.
몇 년 단위로 하느냐? 10년 단위로 한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 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이러고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도지사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3번 몇 년 재검토입니까? 숫자 먼저 봅시다.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4번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 수립 변경했으면 줄 겁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은근 잘 나와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 기본계획 작성기준 작성방법 모르면 간첩입니다. 공법상 무슨 계획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냐 간첩이 정한다냐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100% 누구라고요? 국장. 공법상 모든 계획 수립기준은 100% 국장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야 된다. 2번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지정해야 된다. 3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하면 지자총무에 고시하고 국장에 줄 거예요. 국장에게 줄 거네요. 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줄 거놓고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 잘 봐요. 암기돼 있으면 이 구청장이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얘는 광역시 군수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기본계획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사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알아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정비구역 해제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만 해제할 수 있어요. 지정하는 자만 해제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얘들은 저기 있는 군수하고 구청장에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해제를 신청하면 신청받아서 해제할 것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자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해제하는 거예요. 직접 해제.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가? 크게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 첫 번째 보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 해제인데 이 부분을 68페이지, 69페이지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글자 하나하나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특징만 잡아가지고 특징 잡고 암기해요. 68페이지 1번 의무적 해제에서 동그라미 1번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다음 각과 해당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해제 요청해야 하고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그게 1번 정비 예정구역이죠. 다 잡지 말고 읽어봤자 모르니까. 예정구역 해제 몇 년입니까? 3년. 숫자 잡아요. 숫자. 예정구역 해제는 3년. 예정구역 해제는 3년. 니은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요. 재개발 박스에 가, 나, 다, 라 4개 있는데 4개를 읽어보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 또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3년 특징을 잡아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해제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추진위가 나오면 2년이고 추진위가 없으면 3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또 3가지 사유가 있는데 몇 번 읽어봐야 돼. 읽어봐서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2년이고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때는 3년이고 소유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때는 5년이다. 이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 보게 되면 4번째 추진위원회는 승인받거든요. 승인. 조합은 인가받아요. 인가.
추진은 승인받고 조합 인가받는데 추진인의 승인이 취소된다든가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그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정비 예정계획, 정비계획 해제 하의한다. 여기까지 숫자 암기해야 문제 풀립니다. 근데 이제 69페이지 맨 위에 2번 해제 기간 연장이 나왔죠. 올해 이게 신설된 거죠. 자, 이 기간이 되기 전에 3년, 2년, 3년, 2년, 3년, 5년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좀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2년 연장해주는 제도가 신설되고 올해 시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여기를 좀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를. 예정계획은 3년, 재개발 추진위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도시환경, 추진이 있으면 2년, 조합이 있으면 3년, 소유자가 있으면 5년.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합 설비 인가 취소, 그러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 하의한다. 옆에 보면 2번 임의적 해제, 그건 나중에 하고 해제 효과도 나중에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밑에 이제 확인학습인데 1번 도정법상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수립한다. 몇 년 단위 수립이요? 10년. 2번 산업의 유치허점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패스. 걔는 패스. 3번 기본계획 작성인 작성 방법은 모르면 간첩이라고 간첩. 고향 앞으로 가세요.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 100% 누구다? 국장. 올해 시험에 두 문제 났어요. 두 문제.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언제나 누구다? 국장이다. 틀렸고 4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국장에게 보고합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 보고해야 하네요? 해야죠. 정비계획 지정하면 보고해야 하네요? 해야죠. 4번은 맞죠. 5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마다. 틀렸죠. 그러면 2번은 안 배웠다 하더라도 2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몇 번이 맞다고요? 4번이 맞으니까 그냥 2번은 틀렸구나 그러고 넘어가야 돼. 방법 없어. 2번은 틀렸어요. 문제 2번입니다. 2번. 자, 도정법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정의 권한이다. 옳은 것은 하나 알았나 이렇게 공법 공부할 때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하고 같은 급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거의 같은 거.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은 그 권한이 도지사하고 맞먹는다고.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밑에가 원래는 대도시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가서 일할 때 도지사님 승낙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권한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찾아서 뭐 좀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법에서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예 무시해야 돼.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잡으면 힘드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라 하냐. 무조건 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은 누가 같다? 급이 도지사급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문제가 풀려요. 5월달 가서 딱 두 군데만 정리했다. 두 군데만. 이 두 군데에서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 자, 그럼 1번.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중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결정해야 그럼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말 듣는다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대도시는 필요하면 번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대도시 시장은 직접 하는 것이지 법에서 하의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도지사가 대도시한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2번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런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대도시 시장은 직접 확정. 3번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행장과 협의 요청한다. 웃기지 말아 그래야죠.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확정하니까 본인이 직접 협의하고 본인이 직접 심의하고 직접 확정하고 도지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4번 대도시 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당연히 갖는다 그래야죠. 5번 대도시 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럼 또 웃기지 말아 그래야지. 대도시 시장은 여기 봐요. 정비계획은 승인받는 게 아니요. 정비계획은 승인받는 게 아니고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가 정비계획 만들었으면
특별시 광역시한테 구역 지정 해주자 신청하는 거고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만들었으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정비계획은 승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엉터리요. 옳은 것은 4번. 3번. 자, 자치구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계 해제 요청 하이하는 경우 아닌가? 예죠, 지금. 자치구 구청장이 특별시장한테 좀 해제해 주세요. 신청해야 될 사유가 아닌가? 이거 암기했나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암기 못해도 이 문제는 풀어요. 암기 못해도 풉니다. 암기하라 그러면 복잡하지만 이 우리 시험장에서 암기해서 쓰세요. 그러면 어려운데 쓰라가 아니고 5개 써놓을 테니까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쉬워요. 대충 암기해도 문제는 풀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추진의 해제 신청했더라. 추진의 승인 취소 여기 있네. 추진의 승인이 취소 여기 있네요. 2번 조합 해제 신청에 따라서 조합 설립 취소 여기 있네. 조합 설립인가 취소. 3번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여기 있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 주정구시하고 2년 된 날까지 추진의 승인 신청한다. 자, 재개발인데 추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몇 년이라고요? 2년 맞는 말이고. 4번 정비 예정교에 대해서 예정교 몇 년만 있으면 돼요? 그냥 3년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내용 봐봤자 몰라요. 3년만 찾으면 돼요. 예정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정한 정비계획 지정 예정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면 뭐 뒷머리가 모르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럼 맞는 거고.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리 왔네.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지정고시하고 4년 되는 날까지 사업생 인가 신청했다. 여기 봐요. 3년, 2년, 3년, 2년, 3년, 5년 돼서 4년짜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암기 못해도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4년짜리는 없다.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년? 5년. 이거 암기 못해도 몇 년짜리는 없다고? 4년짜리는 없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는 푼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몇 년이지? 5년이지. 4번 도정법에 규정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정비 기본계획이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하나의 도시 전체다. 하나의 도시 전체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지. 원주는 원주시장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시장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인데 도지사는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라고요. 원주시하고 횡성군 이게 도시지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죠. 3번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1번 체크합시다.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령을 결정해서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장군수입니다. 시도 그러지 말고 시장군수. 그러면 박스 보면 사유가 3개 있죠. 첫 번째 재건축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다.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통과해야 정비계획 만든다 이 뜻입니다.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이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 이상 동의받아 안전진단 신청 요청할 때 기억은 때가 되니까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 니은은 때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입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 요청은 10분의 1 동의다. 니은 잘 잡아놓고요. 그러면 2번. 이제 니은에서 2번이 연결돼요.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자, 함정이 3개입니다. 첫 번째 30일. 두 번째 함정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진단 실시 여부 결정.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그 3개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요. 30일은 숫자 바뀌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갖다가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말 봐놓고 그 다음에 요청인이 통보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시도에게 보고해야 된다.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3군데 잘 잡고. 2번 안전진단 대상인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줄겁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내 건물이면 체크합시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1번 천재 지변 등은 주택이 붕괴돼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2번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체크해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3번 노후 불량 건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거. 4번 진입 또는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되고 체크합시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다 끊지 말고 끄라는 데만 꺼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 어디다 줄 거냐. 첫 번째 주택단지 내 건물이고, 두 번째 박스를 갖다 하나로 통일하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무슨 건물이 인정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3번 안전진단 실시 및 재건축 결정입니다. 1번 시장으로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 등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진단기는 진단 의뢰한다. 1번 읽어보고 안중요. 시장 운수가 진단할까 말까 하자라고 결정했으면 진단기관에 진단 맡겨라 이런 얘기고. 2번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만들어서 시장 군수하고 요청자에게 줍니다. 그것도 안 중요. 3번 중요 줄 겁시다.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끊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줄 겁시다.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한다.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러면 시장 군수. 그저부터 시장 군수. 4번 또 안 중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령을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특별시관시 도의사에게 자 정비계 수립하기로 했어요. 재건축하기로 했어요. 결정했다는 사실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같이 첨부시킵니다. 그러면 5번 시도가 봤을 때 아무래도 안전진단 결과가 좀 수상하다. 아무래도 이거 재건축 안 할게 재건축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얘들은 국책기관이요. 시도는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수상하다면 거기에다가 진단 결과가 적정했는가 네 재검토 한번 해보라 요구하고. 6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재검토 해봐라 요청했더니 재검토 결과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진단 결과가 부적절하게 해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정비계 수립 재건축 결정했으면 시도에서는 하지마 라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 재건축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거를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시도지사. 그런 걸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4번 진단 비용이 넘겨봐요. 진단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누가 냅니까? 하면 넘어갔죠?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낸다? 시장 군수. 옛날엔 주민이 냈는데 요즘은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왜 한대요? 때가 됐으니까. 진단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때가 돼서 할 때는 시장 군수 부담하는데 아까 진단에서 10분의 이상 동의받아 요청했죠. 요청. 때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10분의 이상 요청하면 진단한다고. 그때는 누가 낼 거냐고. 누가 내냐고? 주민이 내야지. 그래서 2번 진단 실시 요청된 경우 시장 군수는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단 실시 요청 줄 겁시다.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번. 문제 1번. 도정법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외 건축물도 대상한다. 주택단지 외가 아니죠. 뭐라고? 주택단지 내지 내. 안쪽.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내. 2번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동의 요합니까? 그냥 혼자 가서 시장님 진단합시다 하고 말해야 돼요. 10분 이상 동의 들고 가서 말해야 돼요. 동의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안전진단 요청에는 동의 요한다 그러면 요한다. 얼마? 10분의 1 이상.
3번 안전진단비용은 항상 시장원수 부담? 그건 아니죠. 원칙이지.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4번 시장원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부터 20일 내 진단 실시 여부 결정해서 신청의 통보. 20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야죠. 며칠이요? 30일. 5번 주택의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 제외된다. 왜 시도냐? 누가 나와야지? 시장 군수가 나와야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그래야죠. 4번 2번이에요. 문제 2번.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재건축 안전 옳은 거. 1번. 시도의사는 재건축 사업의 예정격별 정비계 수협시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왜 시도가 하냐? 누가 해야지? 시장 군수가 해야지. 2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된다. OX? O. 이건 O. 3번. 국장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다. 쪽팔리가 무슨 장관이 나섭니까? 누가 나서야지? 시도가 나서야지. 시도가. 장관은 그런 것까지 관여 안 해요. 시도가 시장 군수에게 취소 요청해야지. 4번.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신청했으면 30일 내 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30일은 맞아요. 30일. 30일 내에 진단할까 말까.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그랬지. 30일에 진단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고. 5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이다. 시장 군수가 인정했으면 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야죠. 옳은 것은 2번. 3번 도정법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안전진단 옳은 거. 1번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하면 정비 예정에 소지한 건축물 부속도의 소유자 3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아까 했죠.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라고. 2번 주택의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안 한다니까.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안 하는 거예요. 3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안 배웠으니까 패스고. 4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는 진단 실시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제외.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5번 시장 군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단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지.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그래야지. 그러면 3번은 모르겠고 나머지 거 다 틀렸네요. 어쩔 겁니까? 어쩌긴 뭐 없죠? 네가 맞았다 그래야지. 3번이 맞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을 갑니다. 이제 시행자가 자 73페이지가 시행 방식이고 74페이지가 시행자인데 73, 74는 통째로 암기 좀 해야 돼요. 이해해서 문제 풀릴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읽어봐봤자 이해되질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방법 없어요. 주구장창 반복해서 써가지고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먼저 시행 방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은 자, 첫 번째 뭐라 하는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뭘 보고 정비사업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기능 회복한다. 이게 정비사업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읽어보면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첫 번째고요. 시행자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기로 잡았어요. 기. 두 번째 전부 일부를 수용하고 우선 공급하겠다. 수용 방식의 수. 세 번째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의 환. 네 번째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를 건설 공급한다. 관리 처분 계획의 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섞어서 한다 해가지고 혼용 방식 한다. 그래서 기, 수, 환, 관, 혼용. 기 그러면 기가 뭐라고? 기반인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수는 전부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 환은 환지 방식. 관은 관리 처분계. 혼은 그 중에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요. 두 번째,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 업비 공급한다. 뒷말 필요가 없어요. 관리 처분계. 두 번째, 환지 방식이다. 관리 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을 한다. 세 번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업비 공급. 뒷말 필요가 없이 관리 처분계획에 의한다요. 네 번째,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 처분계획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다. 두가 있을 수 있고.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정비할 테니까 건축물은 소유자가 한다 이 얘기고.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 처분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암기해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기, 수, 환, 관, 혼용이고, 재개발은 관, 환, 재건축은 관, 도시환경, 관, 환,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주택 정비, 관 이렇게 암기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74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나온 사인데, 이게 시행 방식이면 이 시행자가 나오는데, 시행자가 자, 주거환경 개선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잘 나와요.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받아라. 이만큼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 누가 나서는가?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시장, 군수가 자, 이렇게 단독으로 한다. 단독으로. 어떻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단독하겠답니다. 좀 바쁜 모양이네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또는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정비사업하려고 50% 초과해서 만든 법인이 있어요. 얘들이 단독으로 하든가, 단독으로 하기 힘들면 공동하는데, 누구랑 공동하냐 그러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얘들하고 공동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 긴급 이런 말이 나오면, 천재지변 긴급 그 말이 나오면 동의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다.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이고,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을 하든가,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공동을 하든가, 도시환경은 조합을 만들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하든가 또는 공동을 하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가 또는 공동하든가. 이게 시행자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빨리 암기를 해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은 얘가 주거환경 개선은 시장 군수 얘가 나서는 거고, 주거환경 관리도 시장 군수. 그래서 둘은 공용 개발이고, 이것만 빼면은 조합인데, 특이하게 도시환경은 조합을 안 만들고도 직접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니까 이 부분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출제 잘 되니까. 자, 7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도정법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다 허용되지 않는 것. 1번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업비, 건설 공급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주택 재건축. 재건축은 뭐밖에 없다고요? 관밖에 관. 혼용이 왜 나와? 혼용은 여기서만 혼용입니다. 다른 데 혼용이 없어요. 재건축은 딱 뭐 없다?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다. 다른 건 없어요. 1번 틀렸죠? 2번 정비계획 일부를 수행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이란 주거환경 개선. 이거네.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괜찮죠? 그것은 괜찮고. 3번
정비계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죠. 수용 방식하고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주거환경 개선. 그것도 괜찮고요. 4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주택, 부대, 복리, 업히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란 재개발. 이거죠.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재개발 그것도 되고 5번 환지 방식하는 재개발 그것도 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기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 수, 환, 관, 혼용. 재개발은 관, 환.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 환.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대 정비 관. 저렇게 암기해도 문제 풀 때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고. 2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따라 주택 건축물 공급은 뭡니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묶은 것은 관리처분과 환지 동시에 되는 게 여기 있네. 여기. 이게 관리처분과 환지 되고 여기도 있네. 관리처분 환지 되고 여기도 있네. 관리처분 환지 되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환이 다 되는 거 기억 주거환경 개선, 니은 재개발, 리을 도시환경 정비사업. 답은 1번입니다. 3번 도정법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될 수 없는 자. 자, 첫 번째 시정어소. 여기 있네. 시정어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되고. 두 번째 주택공사 등. 여기 있네. 주택공사 등 되고. 세 번째 시익받더니 50% 초과 출자한 법인. 여기 있네. 되고. 네 번째 시장군수하고 건설업자 공동.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시장군수하고 공동도 건설한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다섯 번째 지정개발자. 아무리 봐도 지정개발자는 안 나오네. 그럼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이제 조합갑니다. 조합. 이제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나온 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이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가 없어요. 근데 정비사업 조합은 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가. 먼저, 자, 추진위 만듭니다. 함정이 딱 4개 있으니까 4군데만 딱 잘 주면 돼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계 추정의소 위원장을 포함한 첫 번째 함정 5인 이상 위원입니다. 몇 명이냐? 5인이다. 5인. 5인 이상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두 번째가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 조합 설립에 대한 추진군수 시장 승인한다. 세 번째가 시장 군수 승인이다. 시장 군수 승인. 다만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 구성하지 않는다. 네 번째 겁니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이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주민이 몇 명 안 돼요. 주민이 몇 명 안 되니까 추진위원회 만들면 괜히 시간만 걸려요. 시간만. 그러니까 추진이 하지 말아요. 아예 하지 마라.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에 안 맞는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그런 포인트 4개. 글자가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5인이요. 5인.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동의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법에서 누구 물어보면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 와서 누구 물어보면 시장군수. 도정법은 시장군수. 개발법은 지정권자.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누구 승인받습니까? 누구 그러면 시장군수. 네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안 합니다. 그러면 추진위가 뭐 하냐? 이런저런 업무합니다.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업무는 추진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 완성이 되면 그 업무를 전부 다 조합한테 넘겨주고 손 털면 되는 거예요. 먼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도 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도 받고 준비 업무 동의도 받고 기타 등등 많다 이런 얘기고. 자, 2번 이제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려면 봅시다. 조합이 여기 있네. 조합. 여기도 있네. 조합. 여기도 있네. 조합. 여기도 있네. 조합. 조합이 4군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려면 주민 동의. 얼마 동의 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 조합이 무슨 조합인데 물어봤더니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이냐.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조합이냐.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냐. 세 가지 있으니까
근데 이 재건축이 다시 나뉘는 거예요. 재건축은 뭐라고 나뉘냐 그러면 재건축은 주택단지를 재건축할래? 주택단지 외를 재건축할래? 주택단지 재건축이냐? 주택단지 외 재건축이냐? 주택단지는 가장 쉽게 해서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가 이렇게 6동이 있다. 얼마 동의받느냐? 이게 주택단지. 이 주택단지 외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이 이렇게 있는데 단독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사업 합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반시설이 어땠다?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그리고 가로 밑에 정비 3가지요. 그러면 동의가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는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4, 3, 2, 1. 재건축 주택단지다 그러면 6개 동의 있으니까 동별로 구분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동의받고 플러스 단지 전체 4분의 3 이상과 4분의 3 이상. 주택단지 외에는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 가로밑에 정비는 10분의 8 이상과 3분의 2 이상인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을 동의받으라.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그리고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그래 개발법이 쉬운 법이라고. 전부 다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여기는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도정법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니까 숫자 함정 안 쓰고 뭘 함정 쓴다고? 와 그랬죠. 와. 얘가 함정이다. 와를 갖다 또는 바꿔놓는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꾼데 4분의 3, 2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이 크잖아요. 4분의 3, 3분의 1, 4분의 3이 크잖아요. 크면은 무조건 소유자, 작으면 무조건 면적. 크면 소유자가 작이 면적이요. 주택단지 동별 과반수 이상과 과반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주택단지 외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면적 3분의 2. 가로밑에 정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면적 3분의 2. 근데 이런 숫자가 이렇게 쳐가지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기. 전부 다 문제가 나오니까 가로 안에 숫자를 암기하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동의받아가지고 누구 찾아가서 누구 도정법 누구라고 시장으로 찾아가서 인가받고 등기해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거예요. 등기하면 설립됩니다. 탄생됩니다. 자, 옆에 77페이지 2번 조합의 법인격 등 해가지고 1번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두 번째, 조합의 성립 시기 맨 뒤에 가서 딱 줄 거예요. 뭐라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조합 언제 성립해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3번 조합의 명칭.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문구를 써야 돼요. 정비사업조합 그 문구를 써야 되고 민법 준용.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이 뭡니까? 사단법인. 3번 조합의 구성원입니다. 1번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줄겁시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기억납니까? 뭐 그 기억이 나야 말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 기억납니까? 그러면 난다 그래야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은 반드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인정이 안 돼. 가로 밑에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2월달에 또 합니다. 2월달에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4월달에 또 해요. 잊어도 괜찮아요. 6월달에 또 해요. 8월달에 또 해요. 9월은 매주 해요. 10월은 매주 해요. 양심이 있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14번 하면 양심이 있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10월달 가면은 암기가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못 해도 괜찮아요. 그때 가면 암기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잡아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의 등 소유자를 합니다. 간단해요. 토의 등 소유자를 하는데 가로 안이 문제입니다. 가로 안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그게 좀 말이 빠졌는데 재건축 사업하고 빠져서 좀 써요. 가로주택.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로 한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 안 하면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가로주택 동의할래 안 할래? 안 해. 그러면 조합이 나가래. 너 나가라 그러면 팔고 나가세요. 팔고 나가라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매도 청구, 두 글자로 표현하면 추방. 간단해요. 그러니까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판단 잘해야 돼요. 재개발 도시 환경은 내가 동의하든가 말든가 나는 자동 조합원이 되고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재건축은 내가 동의 안 하면 사업이 어쩐다고? 진행이 안 된다고. 나는 조합원이 안 된다고. 근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하면 결국 나는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으려면 이 동의가 안 나오게끔 포섭을 해야 돼. 이 동의가 안 나오게끔. 이 동의 안 나오게끔 포섭하게 되면 나도 버티지만 남들은 다 동의했는데 혼자 버틴다 그러면 반대가 안 돼요. 나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임원입니다. 임원에는 누가 있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2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2번 조합장이 2번 잘 나와 2번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번에 결격사인데 자 결격사연 내용 알려고 했지 말고 박스 위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정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거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될 수 없다고? 임원의 결격사이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답으로 잘 디귿을 하려면 니은을 해야 돼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점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디귿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답니다. 퇴임 전에 관여했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게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인데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은 대의원을 도의한다.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임의죠. 도정법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도의한다. 필수죠. 다르잖아요.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고 개발법은 50명 이상이고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고 개발법은 뭐라고?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뭐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개인 점수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나중에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인 점수 그러면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몇 명? 50명 이상 임의적 둘 수 있다. 도정법 몇 명? 100명 이상 필수 두어야 한다. 맨 밑에 조합장이 아니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거든요. 이사고 감사는 대의원이 안 돼요. 이거는 개발법이나 도정법이나 똑같아요. 이사고 감사는 대의원 안 됨. 조합장은 자동 대의원이 됨. 넘겨봅시다. 확인학습에서 자 도정법상 정비사업시행령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틀린 거 1번 추진위원회는 토의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한다. 첫 번째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몇 명 이상? 5인 이상 되네요. 2번 추진을 구성한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승인받는다. 누구 승인? 시장, 군수. 3번 추진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없다. 패스. 4번 추진이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추진이가 하던 일은 조합한테 그대로 다 넘기는 거예요. 조합이 그대로 전부 다 따라야 돼요.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아니고 전부 다 받는다. 포괄 승계.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납부한다.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조합이 사업에서 이익 남기면 누가 갔습니까? 조합원이. 그러면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뭐가 한다고? 추진위원회. 조합이 인가가 났으면 조합원 그러는데 조합원 인가 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가 일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돼요? 소유자가 당연히 내야지. 조합이 하면 조합원이 내야지. 그러니까 5번 당연한 얘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럼 문제는 3번 남았네. 3번. 남들은 다 맞았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을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5번 도정법 조합 설립 가래에 들어갈 내용은 숫자 암겠나요? 얘기인데 재건축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얘네요. 재건축 주택단지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별 나왔으니까 동별 얼마? 과반수. 동의. 가로 건너뛰고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4분의 3이죠.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받아라. 그 다음 두 번째 점, 재개발 사업 추진위가 조합 설립할 때 소유자 얼마? 재개발도 소유자 얼마?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러면 기역은 뭐고? 과반수고, 니은은 뭐고? 4분의 3이고, 디귿은 뭐고? 2분의 1. 4번 되네. 문제 3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 1번 정비局밖에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비局안에 있어야지. 2번 2, 3, 4는 전부 다 안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지역권자. 한 명 있네. 뭐라고요? 아, 임차권 아니요. 지역권 아니요. 전세권 아니요. 뭐 남았어요? 지상권. 지상권이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 그래. 지상권자. 4번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것. 1번 토지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 둘 필요가 없죠. 그래야 조합장이 좀 빼먹죠. 이사도 빼먹고. 맞아요? 틀려요? 주민도 같이 빼먹고. 조합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필수. 항상 상설 있어야지. 이론이 작다고 감사 없으면 조합장 진짜 빼먹을 거냐고. 안 되지. 2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돼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3번 조합장이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 나오지 말고 감사. 4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임원한 사람은 다른 동네 가서 임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리 생겨 비리. 5번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은 조합의 대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조합장은 대위원회 의장이니까 당연히 되지만 이사하고 감사는 대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하고 감사는 대위원이 안 돼.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은 잠시 쉬고 합시다.